인사 5분 책방 유래 시선 무슨 내용이에요? 유리 옛날에 남자예요? 네, 남자인데 옛날에 아빠가 자기를 감싸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감정을 연기하기 시작해. 약간 아몬드 주인공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약간 사회성이 좀 발달하는 아몬드 주인공이라고 보면 돼요. 슬픔 못 느끼는 건 나쁘죠? 슬픔, 아니 감정을 못 느끼 되게 연기를 해요 사회에. 감정을 연기해요? 뭐 연기 안 그러면 사페로 보일 테니까 연기하는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애들처럼 연기를 하고 막 지내는데 그러니까 유래 시선은 되게 특이하죠. 아무래도 봐도. 그리고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이도혜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도혜도 약간 4차원인 친구고 되게 뭐 엄청 특이한 걸로 유명해요. 그냥 학교에서. 그래서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데 유리 그냥 옥상에서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이도혜가 옥상에서 딱 하늘을 보더니 북극성이라고 내 이름은. 이름이 원래 이름이요? 난 북극성에서 왔다고. 난 지구라는 별에서 온 적이 않았다. 뭐 이런 치료 소리를 받아야 하죠.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뭐 그러는데 유리는 또 그걸 진짜 재밌어요. 되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그냥 우정에 관한 얘기예요? 그 얘기 말고도 되게 완벽할 줄 알았던 친구가 알고 보니까 되게 가난한 집 아들이었다거나. 그런 거를 이제 비밀을 얘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얘가 우연히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연히 발견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남의 얘기에 크게 감흥이 없으니까 남한테 전하진 않았겠네요? 맞아요. 근데 또 그게 소문이 난 거지. 그러니까 유래 시선은 어떤 시선이라고 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하자면 뭐예요 유래 시선은? 유래 시선은 그냥 기계가 바라보는 시선? 뭐 이런 거예요. AI 시선이에요? 감정을 뺀 유래 시선? 감정이 그러니까 물론 주관적인 생각은 있겠지. 근데 뭐 감정적으로 굴린 않아서 그냥 얘 때문에 미운 얘는 감정이 진짜 들어서 말도 그대로 3인칭 관찰자네요. 네. 오 그렇네. 3인칭 관찰자의 유래 시선으로. 사람들을 그래서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시점도 유래 시선으로 돼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1인칭 관찰자인가요? 아니면 1인칭 주인공? 자기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얘가 감정이 없다고 해도 같은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을 보는 시선은 어떻게 달라요? 좀 뭔가 감정의 밀도가 더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얘한테는 좀 더 강하게 좀 애착을 보이는 친구가 있다면 그 아까 북극성이에요? 이도해. 이도예요? 이도의 그 엉뚱함을 좋아해요? 좋아하죠. 왜냐면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마음이 다가 되게 좀 그런 엉뚱한 숨기고 싶은 마음까지 그 엉뚱함으로 걔가 다 보여줘서요? 그러니까 유리 사실은 감정을 좀 숨기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게 연기를 하는데 이게 이도혜라는 캐릭터 자체는 되게 숨기지 않고 그냥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요? 있는 그대로 보이니까 그런 게 뭔가 나랑 내가 닮고 싶은 면이기도 하고 그런 게 또 싫지 않은 거지 얘 입장에서 얘하고 말도 통하니까 자기는 좀 뭔가 억압돼 있는데 얘는 좀 자유롭게 뭔가 꺼내 보이는 게 매력이어서. 그래서 이도혜는 맨날 옥상에서 얘기하는 걸 기다리는데 이도혜가 이런 질문을 해요. 너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고. 근데 얘가 뭐라 그럴게. 거짓말? 오. 그러니까 이도혜가 뭐라 그럴게. 성공했구나. 소설 써보라고. 그런 비슷한 얘기 나도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허언증인 애가 반에 있어서 너도 글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 근데 허언증이거나 거짓말을 잘하려면 기억력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기억력이 좋지 못한 애가 거짓말을 하면 안 맞잖아요. 와꾸가 앞뒤가 안 맞지. 앞뒤가 맞지 않고 저기 전후 관계가 막 뒤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려면 머리가 되게 좋아야 돼요. 원래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코가 길어지냐고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은 입이 했는데 코가 뭔 잘못이냐고. 그런 질문 들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입은 찢어지는데 한계가 있잖아.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거짓말을 한다고요. 입이 여기까지 찢어지면 그럼 마스크. 입이 여기까지 찢어지면 어떡해요? 어떻게 입이 거기까지 찢어지면 말을 할 수가 없겠잖아요. 혀까지 날아가 버릴 테니까.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은 많은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유래 시선은 약간 좀 주관적이게 생각하는 면도 있어요. 어떻게 주관적이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친구 4명 있는데, 친구 3명 있는데, 총 4총사로 이렇게 다니는데, 한 명은 되게 자기하고 친하진 않는데 그 무리가 좋아서 그 중에 좀 아까 말했듯이 완벽한 친구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 완벽한 친구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친구고
그다음에 근데 1대1로 마주 봤을 때는 그렇게 친하고 인사하지도 않는 친구. 그래서 걔를 대할 때는 또 이렇게 대하고 그다음에 쟤를 대할 때는 또 저렇게 대하고 이런 면이 다 있어요. 얘가 정해놓은. 아 얘가요? 요리요? 다 그렇지 않나요 보통? 되게 특이한 거지. 감정적으로 굴진 않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게 그 무슨 말이 있거든요. 그 상대 다이나믹이라 가지고 그 상대에 따라서 내가 자아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정상적인 사회의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하고 있을 때는 되게 편하고 말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하고 있을 때 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얘는 뭐가 감정적으로 좀 더 풍요롭고 싶어 해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날 받아들여지는 그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요. 어차피 내가 감정적으로 군다 해서 아빠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슬픔을 못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근데 그런 이제 그게 생겼어. 왜냐면 이제 사고가 이렇게 나면 솔직히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네. 그러면 와 누구라도 신고를 빨리 해줬으면 됐는데 신고를 안 해주나 봐요. 그러니까 막 그럴 때도 그러잖아. 막 그 뭐지 이거?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할 때도 누굴 딱 지목해서 신고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그냥 아무한테나 신고해달라고 방관자 하면은 효과가 있죠. 안 하잖아요. 바이스탠드 이펙트라고 누군가는 해가지고 하겠지. 뭐 내가 왜 내가 해? 막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하니까 한 명 저기 체크무늬 단발 전화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무조건. 되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해서 늦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보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정작 나중에 그 뭐지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진술서 그런 거 쓰는 사람 할 때 막 다 도망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리. 그러니까 슬픔을 못 느끼는 아이는 아니었네요. 처음부터. 그죠? 그 슬픔을 외면해야 살 수 있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네요. 그죠? 시선이라는 게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뭔 것 같아요? 시선이 그냥 보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시선은 뭐예요? 누구의 시선으로, 누구의 시각으로 이런 말 잘 하자. 바라보는 관점인데 근데 왜 여기서 이런 말을 썼지? 이게 타인의 시선이죠. 유래 시선은. 개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이라는 거는 오감으로 내 눈으로 하는 거긴 한데 경험하는 것 가운데 가장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선 이렇게 쳐다볼 수는 있는데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경험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 만지거나 듣거나 느끼는 거는 좀 뭔가 더 개입이 되는데 눈은 되게 제3자의 눈이에요. 아 그렇네. 네, 뭐.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눈을 떠라 이 말은 정신 좀 차려라 라는 뜻도 있지만 누구의 시선으로 보면 그 사람한테 되게 깊이 들어가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인의 시선인 것 같아요. 유래 시선이 그냥 남을 그냥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야. 관찰자의 시선. 우리처럼. 우리가 남을 관찰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개입하냐? 그러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독자가 네가 매력적이면, 네가 설득력이 있으면 내가 빠져주겠어.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시선을 갖잖아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무슨 소린가요? 배에서. 난 세탁기 돌리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선을 내가 갖는 거는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상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 시각을 갖는 게. 근데 이 유래 시선은 얘는 변화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막 점점 시간이 지나서도 아빠 거길 가지 않거든요. 상처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가 날 살리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그때 죽었으면 아빠는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나는 이렇게 감정이 없이 망가져 버렸는데 아빠는 그러지 않지 않았을까. 엄마를 위해서 힘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고. 엄마는 있어요? 엄마는 있죠. 엄마는 그렇게 좀 의미 있는 타인이 아닌가 봐요? 유리한테?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막 자주 와서 막 껴안아주고 막 이러면서. 근데 속이에 겨울게요? 아니, 뭐지? 막 이러고 그래요? 그건 아닌데 엄마도 힘든데. 엄마도 힘들죠. 남편이 잃었잖아요. 엄마도 누구보다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가식적이랄까. 그게 가식으로 느껴요? 유리는?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니까 안아주는 게 그걸 가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고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분명히 부모여서 당연하게 여기는 건 아닌데 근데 충분히 내가 알던 엄마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엄마가 제발 자기 감정을 제발 보완했으면 좋겠지. 자기를 이렇게 안아줄 필요는 없을 거다. 자기도 주체가 안 될 텐데 자기한테 위로를 주는 게 싫다. 그래서 막 침대에서 같이 누워서 자고 막 이러는데 엄마 무거우니까 가라 말하고. 그냥 혼자 있고 싶어지는 거네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좀 약간 그렇겠네요. 살아남아 내가 존재하는 게 남한테 미안해지면 되게 수치스럽잖아요. 내가 없었으면 아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은 뭘 해도 불만이에요. 엄마가 다 꺼내서 너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너 이렇게 살면 되겠냐라고 얘기해도 개복주를 했을 거고 엄마가 어른스럽게 안아줬어도 개복주를 했을 거야.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 완벽한 친구도 서사가 있어. 그러니까 걔는 축구를 되게 유망주여서 축구를 되게 잘해요. 네. 근데 막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다. 그래서 막 인기도 되게 많고 막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유리 그냥 고양이한테 밥을 딱 주고 있었는데 자기가 자주 가는 매점 아들이었던 거예요. 유리가요? 아니 그 잘생긴 어. 인기 있는 애. 그러니까 되게 가난한 애였던 거예요. 매점 아들이 부자인데 원래 되게 아니 그러니까 겁나 부자래. 시골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다리도 막 되게 불편했던 거예요. 부모님이야? 아니 자기 애가 그 인기 있는 다쳐가지고? 애가. 그래서 축구도 못 하게 되고 그 인대 파열돼가지고 근데 병원도 못 가고 막 아빠하고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 아빠 되게 무뚝뚝하고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자 막 그런 게 세상 축구. 이런 일이에요? 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축구를 하고 싶다 해서 아빠한테 기쁘게 하고 싶다라는 마인드였는데 마인드로 시작했던 게 이제 막상 이렇게 되니까 되게 어색했던 거죠. 유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갑자기 소문이 났다 그러니까 막 걔가 멱살 잡고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그랬지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안 그랬다 말. 얘가 왜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얘는 이제 사회에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에는 너무 민감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시선에는 남을 보는 자기 시선은 되게 가혹하고. 그거 말라. 근데 난 그게 항상 인생의 되게 부조리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볼 때는요. 나를 되게 총체적으로 인식하길 보통 원하거든요. 내가 좀 못생겼지만 나는 내면은 겁나 쿨해. 내면은 겁나 테토야.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길 원하거든요. 내가 비록 머리는 떡졌지만 나는 마음이 깨끗해.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를 상대는 에 대해서 요구하면서 자기가 남을 보는 시각은 굉장히 되게 평면적이고 등급적이에요. 못생겼다. 예쁘다. 눈썹 짝짝이야. 막 이런 식으로 기준을 대고 남을 판별하고 자기는 총체적으로 봐달라고 하는 게 문학의 시작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날 좀 총체적으로 봐달라 하고 문학 작품을 쓰는 거죠. 나는 고작 키가 150밖에 안 되고 키 작고 싸움 못하고 욕도 못하고 목소리 얇은 남자애가 아니야 라는 거를 고작 그게 아니야. 내 안에 큰 이순신을 봐줘 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은 저렇게 총체적으로 사람을 파악하는 거예요? 귀찮아할까? 나도 물론 그랬고 되게 평면적으로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냥 그 평면적으로 후려, 구져, 구려, 별로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뭐 좀 좋아하는 감정이나 좀 반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 사람 되게 총체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짜릿해요. 내가 얘한테 반하는 건 남이 얘기할 때 절대 반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면으로 사람들이 반하잖아. 제가 멋있다고? 어디가 막 이런 거 있죠. 총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순간만은. 그 로맨틱한 렌즈로. 처음에는 유래 시선이라 그래가지고 딱 보면서 얘가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거든요. 막 매점 얘기하면 막 매점 아저씨는 맨날 다리 꼬고 핸드폰 찾고 맨날 그 핸드폰에는 축구를 보면서 축구 볼 때만 씩 웃고 맨날 무심하게 계산한다. 뭐 이런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떡밥일 줄 몰랐어. 그래서 막 그냥 매점 지나갈 때 막 키 크고 잘생긴 아들? 되게 아니 키 크고 마른 아줌마가 지나간다. 그때 맨날 술병을 들고 나한테 막 시비를 건다. 막 이러는 그래서 그게 알고 보니까 떡밥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도의 엄마였던 거예요. 근데 이도혜가 맨날 집 가기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걔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요? 그래서 맨날 이도혜는 그런 거 쌓아두는 데 있잖아요. 막 집 물건이나 뭐 이런 거 버리는 창고? 거.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두는 다용도실 이런데? 그런 거 되게 갇혀 있어요? 몇 살이에요? 얘? 이제 고등학교 되는 이제 고등학생 되면은 뭐 엄마가 무슨 최영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물리적으로 해볼 수 있는데 뭐 엄마를 때리거나 이러면 안 됐지만 방어는 할 수 있잖아요. 방어를 하려 해도 막 술병 들고 들어오는데. 그렇구나. 무기가 주폭이구나 주폭. 아빠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도에는 그러니까 그런 창고 말고 집에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집 물건을 막 버려가지고 그 쓰레기차가 이송되는 곳이 어디죠? 쓰레기차가 이송되는 곳이라뇨. 저기
쓰레기 그러니까 하치장 덤이,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막 있어서 막 거기서 응. 막 도망 나와서 거기서 막 고양이 밥 주고 스펙타클하네요. 고양이 네. 밥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적 시각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애들 자체가 다 외롭고 슬픈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냥 관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소설이요? 아니 그러다가 이제 이도혜가 나중에 학교도 안 나오고 막 그래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얘가. 네. 그러니까 막 쓰러졌거든요. 당연히 쓰러질 수밖에 없지. 근데 쓰러졌는데 그때 이도혜를 딱 보고 소설 쓰라는 게 기억이 나서 막 맨날 하루하루 썼던 그냥 그 소설 딱 노트를 그냥 이도혜 옆 협탁에 두고 그냥 갔어요. 그 다음날 이도혜가 병원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딨어요? 근데 협탁에 놔둔 그 노트가 없어졌대요. 가지고 왔겠네요. 가져갔겠구나. 이러고 이제 막 고등학교 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우편물에 이렇게 노트가 있는 거예요. 그 노트가. 그래서 마지막 한 줄에는 날아가던 새가 드디어 안착했다. 이런 한 문구가 있고 그 다음에 안착을 했나? 이도에는? 안착했다는 얘기겠지. 네, 유리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선생님이 한 말처럼 타인에 대해서 되게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자기를 총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고. 그죠? 되게 이상하잖아요. 인간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지루해. 자기가 바깥에서 막 헤매는 10대들도 그렇고 바깥에서 헤매는 40대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쟤네들 진짜 왜 헤매지? 이런 애들은 보면은 내적으로 뭔가 되게 허기져가지고 이 허기짐을 누군가 총체적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원해서 밖을 헤매거든요. 근데 밖으로 헤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은 뭐예요? 저 뭐냐? 주폭이네. 시대 유감이 가득한 주폭. 아니면은 목표의식 없어서 헤매는 대허황된 10대 이렇게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시작점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바깥을 돌아다닐 게 아니라 내 다락방에 들어가야죠. 내 지하방에. 근데 좀 무섭긴 하죠. 거기에 뭐가 있을 줄 알고. 내 지하방에 들어갔는데 진짜 집채만한 괴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몰랐던 괴물이. 마주하기가 무섭죠. 이제 밖을 막 돌다가 잠시 집으로 돌아오면 공허하기 짝이 없죠. 민서는 그렇게 밖을 헤매고 싶을 때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집이 제일 좋아서. 왜죠? 안착. 그렇게 안락하고 안심되고 안심되는 거. 그냥 밖에 나가는 게 무서운 건 아니고요? 그것도 있지. 근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집이 더 안심되고 안전한 공간이고 밖에가 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험하다? 뭐 모험심이 생기거나 재밌진 않고요? 뭐 나가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보는 시선하고 외부의 시선이 되게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보통 안을 못 보고 밖을 보잖아요. 근데 밖을 보면 진짜 재밌는 게 되게 많잖아요. 와 진짜 재밌다 쟤. 되게 재밌는 애들 엄청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 걔한테서 찾은 나의 공통점, 내가 되고 싶은 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보고 막 이렇게 선생님 별명 같은 거 되게 잘 지어서 많이 혼났다 했잖아요. 근데 별명을 잘 짓는 거는 도덕 선생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별명을 잘 짓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여러 면으로 다각도로 관찰하는 거라고. 도덕 선생님. 네,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니까 옆에 사회문화 선생님이 그러니까 얘가 더 나빠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쳐봐요. 애미애비도 못 말리는 답정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한 문장으로 그 아이를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그 아이를 보게 될 수 있죠. 한 가지만 보진 않죠. 그 유를 한마디로 하자면 뭐예요? 한 문장으로 이 사람을 정의하자면 슬픔에 갇힌 아이, 세상으로 시선을 뻗다. 이거예요? 뭐예요? 감정이 없는 척하지만 그토록 주관적이고 시선에 굶주린 아이. 감정이 없는 척하는 감정 디범벅의 시선. 원래 감정이 없는 척하는 아이들이 가장 감정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려워서 되게 무뚝뚝한 척하고 되게 무뚝뚝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막 드라마 보고 감정이 범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반전 매력이지. 흉대만 막 내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감흥이 없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감정을 흉내내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고. 감정을 흉내내는 사람은 눈빛이 좀 진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여기서 감동을 안 하고 여기서 그래서 한참 관식이가 되게 유행할 때 관식이를 좋아하지 않으면 사회성이 부족하고 내가 그거 같아. 사페 같아. 그러니까 막 좋아하는 척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진짜 아니잖아. 막 이런 걸 되게 간파하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나는 사이코패스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보장돼. 아니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누군가를 뭔가 죽이지 않는 한. 죽이거나 해하지 않는 한, 금전적, 물질적, 물리적으로 해하지 않는 한 이렇게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꼭 그렇게 공감을 요구받는 것 자체가 되게 폭력적인 것 같아요. 공감만큼 피곤한 근데 게 그치 없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그런 면이 있어서 난 공감만큼 피곤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거에 공감을 하는 게 나쁜가요? 근데 공감을 누가 살아있는 사람의 죽음, 뭐 어린아이의 죽음 이런 건 되게 보편적인 정서잖아요. 근데 거기에 되게 깊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슬프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슬프다 정도가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는 아니잖아요. 사이코패스인 건가? 근데 막 그렇게 감정의 범람을 느껴서 막 들어가는 사람이 기부를 한다거나 뭔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감정을 느낀다고 또 그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꾸이지. 그냥 그 호들갑스러움 속에서 그냥 자기 슬픔을 배출하는 거 아니에요? 공감이라는 말이 되게 폭력적으로 느꼈을 때가 되게 많은데 공감 안 되는 거 왜 공감해야 돼? 대부분 뭐예요? 자기 팔자 자기가 꾼다. 맞잖아요. 지팔직군이에요. 자기가 자기 팔자 꽂고 성격이 운명이에요. 자기가 성격을 자기가 만들어가는데 그걸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운명이에요 그게. 자기가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꾸는 선택을 하고 그게 되게 누적이 돼가지고 그치. 그 누적이 미래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되게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뭐 부모는 선택할 수 없지. 내 눈동자 색깔이나. 유래 시선을 정보나 재미, 정보는 별로 없죠? 아닌가? 정보, 재미, 공감, 감정 측면으로 분석을 하면 뭐예요? 그냥 정보는 그래도 아예 정보가 없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보는 빼다름까지 되니까요? 일단은 사람은 다 다방면으로 봐야 한다. 라는 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평면 도형으로 보자. 너무 입체 도형으로 보자. 평면 도형인 사람은 없다. 그들의 면을 보자. 그리고 그다음에 재미는 되게 이해 시선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재밌어요. 디테일한 약간 것까지. 이렇게 좀 시크하고 이런 거. 감정의 범람에서 오히려 좀 이게 뭐라고 하죠? 중립적인 게 더 재밌을 수 있죠. 재미하고 흥미하고 뭐가 달라요? 아까 흥미도 있지 않았어? 아니요. 재미, 정보, 공감, 감동. 공감은 다 아프면서 큰다. 그거 공감한다. 네. 그다음에 감동은 그래도 유리가 좀 나서가지고 소설도 써보고 되게 그게...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러니까 유리의 확장, 유리의 정서의 실현, 자아 실현이 좀 좋았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그다음 뭐야? 정제, 그다음에 정제감, 공감되는 분. 네. 전제감공. 공이 뭐야? 공감되는 분. 얘기했잖아. 그게 공감이에요? 감동이 아니고? 감동이 공감인가? 아니 아까 그 뭐지 이렇게 다 아프면서 큰다고. 그게 공감이었어? 그럼 너한테 의미가 있다면? 나한테 의미요?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책이. 이거 다 아는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그럼 원래 아는 소리하고 앉아있지만 읽는 거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청소년에게 의미가 있나요? 근데 되게 의미하는 바가 그러니까 작가의 말을 읽었는데 작가는 나는 아직도 유래 시선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도 저렇대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이해가 가면서도 우리도 유래 시선으로 살죠. 되게 어른이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럼요. 유래 시선으로 그러니까 살지 않아요? 몸만 컸지 뭐 마음은 다 애예요. 다 애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아직도 덜 컸다고 얘기하죠. 나한테 의미하는 바? 유래 시선을 갖고 된 어른이 되는 게 이해돼요? 아니면 두려워요? 아니면 그렇게 안 되고 싶어요? 유래 시선이 선생님 시선하고 뭐가 달라요? 그냥 나하고 뭐 딱히 그게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유래 시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아픔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또 남의 아픔에 대해서는 되게 중립적인 시선을 갖는 거.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뭔가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게 그게 유래 시선이잖아요. 인간이면 유래 시선이죠. 뭐 어떤 사람은 다 모든 거에 막 감정을 이입하고 맨날 울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정작 되게 중요한 순간에 발을 딱 빼요. 많이 보세요. 진짜로. 감정의 범람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위기를 겪을 때 있잖아요. 가정의 위기를 갔을 때 아유 뭐 우리 애기 이뻐 막 이렇게 말로만 하던 엄마들이죠. 그냥 좀 집에서 그냥 계속 있고 되게 무뚝뚝하게 했던 엄마들이 밖으로 나가서 남편을 위해서 뭘 하고 자식을 위해서 뭘 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그냥 쿠키만 굽는 아줌마는 지금 쿠키 구우면 안 되는데 쿠키를 굽고 있는 거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범람과 이 책임감이 반비례할 수 있구나 이런 거 어렸을 때 많이 깨달았어요. 주변에서 되게 잘 살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거동을 못 하시게 되면 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근데 거기서 계속 울고 쿠키를 구우면서 왜 기뻐하지 않냐고 막 애들한테 막 이렇게 어리광을 부리는 엄마 선생님이 한 14살 때? 한 12살 때 봤거든요. 그런 주변 사람들을. 그러니까 남의 눈으로 본 거죠. 와, 저게 엄마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 되게 무뚝뚝하고 막 별거 없었던 그런 막 되게 항상 뭐 100점 맞아가도 그거 네가 운 좋아서 맞은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 했다는 게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관식이의 그 장인처럼 그 사돈처럼 아 결국은 잡아주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 거야. 평점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한테 하고 싶어요? 평점을 든 5점 만점에 4점. 높으네요. 누구한테요? 추천. 나한테? 네. 나한테 왜요? 읽어보세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되게 담백한 필자가 담백한가요? 나 담백한 사람 좋아해요.